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서 질문을 몇 가지 좀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술 시스템, 기능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경력이 20 정확히는 28년 정도 됐어요. 28년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전기 업무 관련된 경력으로만은 한 6년 정도를 빼야 돼요. 6년 정도를 빼면은 22년 정도를 이제 전기 업무로만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해봤어요. 뭐 제조사에서도 있어 봤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해봤었고, 플랜트 설계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나 CM, 그 다음에 감리를 담당하는 업무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가업 지시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계를 직접 했었죠. 물량도 산출하고. 그리고 감리를 이제 건설 사업 이제 관리가 이제 감독 권한 대행으로 또 발주를 냈었고 CM도 발주를 냈었어요. 이제 감리죠, 결론은. 감리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할 적에 시공 감리도 제가 이제 발주를 내봤었고요. 또 관리를 제가 했었죠, 감리를. 그리고 뭐 기자재 발주나 뭐 품질, 그다음에 품질 감사 등등 뭐 다양한 업무들을 해봤어요. 이거를 지금 그 22년의 경력을 일축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전기 엔지니어가 해볼 수 있는 시공서부터 설계, 그다음에 관리, 감리를 이렇게 해봤고, 제조사에서 또 초과 변압기 설계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여러 고객사들을 다니면서 승인 사양 미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느꼈었던 거는 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사실. 극히 드물고 이런 다양한 커리어를 개발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이제 뭐 좀 힘든 시기도 있었고 뭐 좀 이런 업무들이 젊어서 좀 배우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페이크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업무에는 그레이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드라는 거, 레벨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와 어떤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자격 사항들이 있어요. 경력 자격 사항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전기에서는 조금 레벨이 높은 쪽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작은 데서 여러분들이 느낀 거와는 좀 상반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제너럴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어서 특정 지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면 되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열심히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도 현찰을 마당에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사회를 삐뚤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우리 엔지니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쪽에 계십시오. 다른 쪽에 계시고, 이게 엔지니어들도 되게 보면은 긍정적인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일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진출을 해갔던 것 같아요. 일단 서두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서두를 좀 장하게 설명드렸던 거는 질문 중에 이제 소통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질문 중에 감리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감리 질문은 엄청나게 많고 제 영상 중에 감리 관련된 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감리 질문을 할 적에 저는 제가 직접 감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리를 제가 관리하고 이 감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감리가 어떤 서류들을 행하고 그다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도 이게 조그마한 회사에서 어떤 이제 감리 회사에서 그 비상주 인력들, 기술 인력들을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이제 PQ 서류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인력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크지만은 또 감리 회사에서 또 하도 감리 회사로 또 내려오면서 아주 마이너한 회사를 꾸려가는 아주 되게 힘든 그런 구조들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려면 메이저로 가야 되는데, 메이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경력을 쌓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감리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뭐 초급부터 이제 올라가면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감리의 좋은 경력과, 두 번째는 감리의 역할의 중요성, 세 번째 감리의 구조, 네 번째 자격증과 경력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좀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끄시면 되고요. 좀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리 형태는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할 적에 메이저 업체들과 좀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 거고, 제가 그 외에 이제 좀 들었던 내용들,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건설사 있을 때 감리했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감리의 좋은 경력은 전기에 제가 국한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리의 좋은 경력은 제가 지금 기능사 강의도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전기 관련된 법령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KEC부터 그 다음에 뭐 내선 규정, 그 다음에 우리 감리에 관련된 전력기술관리법 등 있고요. 또 우리 설치 관련된 거는, 시공 관련된 건 전기공사업법이 또 있잖아요. 이런 법령들, 우리가 그 다음에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대학교를 갔을 적에는 예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것들을 또 배웠었어요. 이런 법령들이 결론은 이제 KC로 지금 만들어지고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에 준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모든 설계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뭐 KC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내선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설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법령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격증으로만 그 경력이 다 커버가 될까? 아니면은 실무로만 경력을 가지고서 감리를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적에는, 시공과 설계를 골고루 해보신 분들이 실제 감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잘하세요. 설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메이저 회사의 설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국내 현장에서 감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세요. 그런 분들이 감리를 하게 되면 되게 잘할 것 같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시공도 어떤 법령이나 기술 기준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도 감리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시공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실제 현장에서 감리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또 설계를 했던 분이 실제 현장에서 감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네? 실제 잘하실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감리의 좋은 경력은 설계 경력이 가장 우세하고요. 왜냐하면 설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계산서나
그 다음에 각종 법령사항 기준에 준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런 도면을 가지고 시공하신 분들이 두 번째로 잘할 겁니다. 이 두 개의 경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령의 일부 법령에 대한 이제 충족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감리를 하게 되면 제일 잘합니다. 그 외 사이드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감리로 간다고 하면은 시공이나 설계자들한테 기술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 감리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아야지 뭐 감리를 하는데, 뭐 시공사가 가져오는 뭐 건축 업무를 했을 적에 뭐 체크시트가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서 지가 체크하면 뭘 그 제대로 된 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감리는 그런 사람들의 우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리도 그런 경력을 가지고서 배워가면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 좋긴 하지만은, 현장은 여러분들이 배울 시간을 기다려주진 않죠. 그러면은 대부분 좋게 가기 위해서 그 건설사가 가져온 거 그냥 서명만 하고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도 사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하고 옆에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감리, 이제 첫 번째 감리의 좋은 경력은 설계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시공도 이제 메이저 업체들 또는 뭐 중견기업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소기업도 괜찮지만 일단 그런 경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탓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탓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뭐 순살 무슨 회사 이렇게 언급하면서 나오면서 뭐 무량판 구조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네? 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저기 시공사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도 있어요, 감리. 근데 건설 감리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건설 감리는 발주처가 사업주가 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그 건설기술진흥법이 나오면서 건축 토목 기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제 별도로 빼가지고 발주를 내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다 모든 사항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감리가 제대로 그 감리를 했고 시공사가 설계 도면을 보고 제대로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뭐 설계다, 시공이나 조달이나 품질이나 감리나 안전이나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자기 부분별로 일하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감리인 거예요. 감리. 그래서 감리는 설계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시공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런 제안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눈치 보고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토목 분야 감리가 있을 거고, 전기 분야 감리가 있을 거고, 소방 분야 감리가 있을 거고, 기계 분야 감리가 있을 거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죠? 각 분야별로 감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이제 책임 감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단장이 되고 뭐 감리 단장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좀 규모가 큰 데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감리 일지를 쓰고 건축 활동을 하고 품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걸로 지적하고 공사 중지를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까쯤에 설계 경력과 시공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지금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감리는 사실은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그 성수대교나 붕괴되면서 감리의 중요성이 있으면서 이게 법에 명시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공사나 설계사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은 더 우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뭐 있고 했다고 해서 다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규정도 많이 봐야 되고. 물론 아닌 분들도 현장에 정말 자격증이 없는데도 진짜 실무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서 또 실무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리라는 거는 이게 제대로 된다라면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 감리 활동을 수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을, 설계 변경 명령을 내리던가 발주처에 보고해서 설계 개선 명령을 통보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불량한 설계 시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기도 똑같아요. 전기도 감리 활동을 할 적에 계산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도면도 볼 줄 알고, 안 된 거는 제대로 설계 변경을 요청하거나 발주처에 이런 변경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끔 시공하고 있는지 검축 활동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줄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예? 도면이라. 근데 감리가 하는 사람들이 설계 도면도 안 가지고 다니고 줄자도 안 가지고 다니고 무슨 그 감리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적에 발주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검축이나 감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는. 왜냐면 자기 발주를 내고 자기한테 돈을 주는데 법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공기가 중지시키고 변경을 하면 돈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실제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감리단을 구성해서 하는 데는 그래도 돌아가요. 발주처랑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리포트를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돌아가는데, 조그만 이제 건설 현장들은 그런 기능들이 다 죽어 있어요, 실제. 그냥 감리라는 것만 있고 감리가 비상주로 해갖고 와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감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이게 감리가 어떻게 보면 꿀보직일 수도 있어요, 사고만 안 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좀 많긴 하는데,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코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제 감리의 구조. 제가 지금 막 두리뭉실하게 막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큰 요지들은 그런 거예요. 그 설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감리의 구조는 이게 감리의 구조라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 시공 현장에서 감리 구조가 있고, 또 그 감리사에서의 또 구조가 있어요. 감리사에서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PQ나 뭐 이제 이런 심사들을 받을 적에 저 우위에 있는 점수를 가점을 받기 위한 이제 그런 기술 인력들을 비상주로 가지고 있거나 대기로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소속에서 계속 퍼머넌트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오시는 감리들 분들이 그런 현장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감리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중간에 현장이 끝나면 대기를 좀 조금만 잡고 있다가 다른 현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감리 회사에서 하는 역할들인 건데, 이제 감리 구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포머넌트성보다는 포머넌트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땜빵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은근히 현장에 많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욕 면에서는 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나이 드시고 퇴직하고 할 수 있는 게 감리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그 젊은 인력들 같은 경우는 감리를 하게 되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또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 드셔서 하기는 가장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 먹고 퇴직해서 감리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예. 예, 감리는 안 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격증과 경력 증명에 대한 건데요. 감리는 감리 경력이 있는 게 가장 우선시 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산업 현장에서 풍기 현상인 것 같아요. 인력은 졸업하고 이게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 본 영상 보시면은 뭐든 좀 사회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힘든 일들은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은 기피하게 되고 보수가 작은 거를 또 기피하게 되는 거고. 이게 기술자들이 뭔가 좀 커갈 수 있는 입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제가 설계를 해보고 뭐 제조사 설계도 해보고 뭐 시공사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게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뭐 운영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수익 기반으로 결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익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인력들을 좀 쓰지 않고 좀 저렴한 인력들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 전기를 하는 후배들한테 안 좋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것도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탁하는 거죠. 뭐 이 세탁에는 되게 여러 종류의 세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진율을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를 뭐 1.2를 가져가는 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원을 따왔으면은 가능한 한 많이 남겨 먹고 싶은 게 기업일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기술자들도 알면서 그런 경영진에 있는 의견을 받아서 세이프티 팩터를 1.2로 설계하는 거를 1.15나 1.0으로 딱 마진 없이 거의 저스트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감소되면서 설계 정확도는 더 높아야 될 거고 시공의 정확도도 높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축물이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데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 쪽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뭐 행정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 문제가 생겨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 기관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경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에 그거를 제대로 찝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만 딱 간판 따가지고 있으면은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와도 저는 스크린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말로 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준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격을 정확히 알고 설계를 직접 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설계도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정말 시달려 가면서 밸류 엔지니어링 하면서 이렇게 줄여보지 않으면은 그런 활동들을 엑셀시트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격증만 있는 감리 제도와 자격증으로만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구분하는 거와 경력으로만은 중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갭을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자격증과 해당 경력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기술 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젊은 친구들도 제대로 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체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붕괴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조건 자격증만 따면 특급 주고, 그건 경력 관리 안 하죠. 누가 좋은 회사 다녀요. 그건 다 자격증만 공부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에서 만들어 놓은 나쁜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격증 개수로는 제일 많을 겁니다. 뭐 필요한 자격증에서부터 필요 없는 자격증들까지 못 넘은 자격증, 우리나라 같이 자격증 따는 거 좋아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이런 자격증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기득권층이나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강하게 없앨 건 없애고 그 다음에 대접해 줄 건 대접해 줘야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기술에 대한 좀 베네핏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경력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격증도 뭐 아무 강력이 없는 사람도 그냥 자격증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그게 정기를 한 걸로 해서 자격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공단이나 뭐 이런 관리하는 쪽에서는 시험 응시생 수가 늘어나면은 응시생 수업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학원도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사회 구조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겠어요? 다 편한 쪽으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 관리나 자격증에 대한 것도 특급은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풀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 풀어놓는 거에 대한 조건은 경력인 거예요. 경력. 해당되는 경력이 있으면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사만 있어도. 네? 산업기사만 있어도 특급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경력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만 묶어놓은 거예요. 편하게 일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뭐 순살 무슨 뭐 이런 것들서부터 갖고 계속 구멍이 펑펑펑펑 나가지고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시간을 길게 이제 감리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었는데, 감리의 이제 첫 번째 감리의 좋은 경력은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리의 역할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세 번째 감리의 구조, 네 번째 자격증과 경력의 현실성을 가지고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감리는 경험이 없어도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네 가지 꼭지에 여러분들께 답을 드린 거예요. 물론 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처음부터 뭐 전기를 전공하고 내가 전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엔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바닥서부터의 과정을 겪어갔고, 그죠? 그리고 현재의 제 모습이 있는 거고,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면 또 자격증 우월주의에 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또 안 좋게 남겨놓을 거예요. 근데 크게 보셔야 돼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만 보고 요 한 방향만 딱 보고 이게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크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우리 기술 발전에 좀 좋을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그 자기 인성이, 자기 성향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백날 얘기해도 그거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 좀 만나 뵙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바꾸고, 저보다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그 작업 방법이나 좋은 제안을 하면은 저는 들어보고 괜찮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바꿉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겪어서 저도 버릴 거는 버리고 새로운 걸 제 머릿속에 이제 넣는 거죠. 엔지니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내가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막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좋게 의견을 주시고 하면은 저도 또 다르게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할 적에 저도 그런 것들을 좀 현업에서 있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할 일이 있으면 또 올릴 거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 개선할 적에 좀 전문가 집단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뭐 이게 뭐죠? 정관예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회에 많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골마 있는 거예요. 이 기술 쪽도.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후배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그런 후배들이 그런 사람 밑에서 또 배우고, 또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되풀이 되는 한 제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개선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은 결론은 나라가 썩게 되는 거고, 고인물은 썩잖아요. 나라가 썩게 되고 우리 기술자들이 썩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안 하게 되는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장황하게 지금 31분 동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본 영상 보다가 나랑 사고방식이 안 돼, 사고방식이 안 맞아,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들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틀리면은 뭐 안 보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좀 길게 영상을 찍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